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관계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예,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반격을 분명히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전쟁은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이란과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이번 공습에 대해서는 상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CNN하고 인터뷰했는데요. 그래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고 잔인한 공격으로 마치 선전포고처럼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헤르조그 대통령은 이란 공격이 이스라엘에 맞서려는 더 광범위한 시도 일부이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 향후 대응은 방어적인 행동이라면서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는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수십 년 동안 대리인을 내세워 우리와 전쟁을 벌여왔다. 우리는 자유세계의 모든 가치를 말살하려는 악의 제국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이제 안 있겠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이 뭐 반격 당연히 하겠죠. 특히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이란 상대로 굉장히 이제 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그 돈, 그러니까 60억 불이 이렇게 동결됐던 60억 불이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한국도 거기서 이제 껴있었죠. 한국이 이란한테 사실 돌려줘야 될 60억 불, 그 동결된 걸 해제해줬고 그 돈으로 이렇게 하마스 공격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꾸준히 제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약한 지도력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공격받고 있다. 우리가 매우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드러낸 나약함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이고 우리가 집권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힘을 통해 세상의 평화를 다시 가져올 것. 그러면서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그러죠. 예. 힘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한다. 뭐 그러면서 난 해외에서 미국 힘을 되살리고 국내에서도 미국 국력을 회복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이 완전히 웃음거리가 됐다고 그렇게 개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미국은 13일 예상했던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되면서 사전에 지역에 준비해둔 전투기,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직후 에이드리언 와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철통 같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 국민과 함께할 것이고 이란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 방어를 도울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드론 일부를 비행 중에 격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전에 구축한 두 척을 이스라엘 인근에 배치하고 영내 병력을 보강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보복 공격에 대비해 왔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배치된 군 자산으로 드론을 격추할 준비가 된 상태였고 전투기도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군이 미군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발사한 드론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격추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원래 델러웨어주 러우버스 해변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오후에 백악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복귀는 이란 국영 RNA 통신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온주의자 정권에 연관된 선박을 납포했다 이렇게 보도한 뒤에 이뤄졌는데요. 납포된 선박은 이스라엘 재벌이 소유한 조디액 그룹 계열사로 영국에 본사를 둔 조디액 해운이 소유했고 포르투갈 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도 이란의 선박 납포를 강력히 규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토를 겨냥한 이란 사상 첫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면서 방공체계인 아이언돔 역할을 부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매체 Y넷은 군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99% 요격했다는 이스라엘 당국자 발언을 보도했는데요.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은 X 계정에 이스라엘 아이언돔 포대가 이들 미사일을 요격해서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잘 보호했다고 그렇게 전했는데요. 또 2006년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 로켓을 발사해서 막대한 피해가 나자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이언돔이 개발됐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제 많이들 의문을 품었던 게 근데 작년 10월 7일에는 왜 아이언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걸 놓고도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긴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바이든 인기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이 지금 개판되면서 말이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 중동 정책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실망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CBS하고 여론조사 업체 유거브가 공동 여론조사했는데 지난 9일에서 12일, 그러니까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미국 성인 2,39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발표 결과에 따르면은 바이든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서 아직 전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란이 보복은 한다고 했으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겠죠. 33에서. 그리고 이 수치도, 이 33% 수치도 전쟁 직후인 작년 10월 23일, 지난해 10월 23일과 비교해서 1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바이든이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 행동을 저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37%에 달했는데요. 군사 행동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도 23%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취할 행동에 대해서는 전체 42%가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미군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아예 개입하면 안 된다. 반응은 32%로 뒤를 이었고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25%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이제 힘이 실리기 시작했는데 민주당 지지층 32%만이 미국이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10월 당시 47%에 비하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지지율도 굉장히 낮은데 이번엔 4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전인 지난 2월과 비교해도 2포인트 하락했는데 아직까지 40%는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신기해요. 미국 경제가 좋다는 응답도 전체 35%나 됩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35%나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는지, 다 기득권인지 엘리트층이 35%나 되는지, 아니면 공무원들, 뭐 교사노조, 뭐 다 합쳐도 일반적으로 그들이 이제 민주당 정권을 더 지지를 하니까요. 그래도 35%는 높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2월과 비교해서는 4포인트 내려간 거고요. 또 18세에서 29세 젊은 층 사이에서 지지세 감소 급격했는데 바이든 지지율이 43%, 두 달 전인 지난 2월 55%에 비하면 1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젊은 층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지지는 지난 2월 51%에서 현재 40%로 1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트럼프가 이제 법정 싸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예, 공화당 대선 후보죠.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이번 주부터 재판정에 섭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서 배심원단 앞에 서는 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 향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농객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15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는 형사재판 일정을 개시를 합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죠. 스토미 데니얼스하고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에 그 비용과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서 34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죠. 이 사건은 트럼프가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1건입니다. 4건 중 하나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예정된 형사사건은 이 건이 이제 유일하고요. 트럼프 측은 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회사 장부 조작 혐의는 물론 데니얼스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이번 사건을 정치적 동기에 기반한 민주당 세력의 선거방해라고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피고인인 트럼프는 약 6주에서 8주로 예상되는 재판 일정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15일 시작되는 첫 주간에는 배심원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판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중에 4번 열립니다.
그래서 대선에 도전하는 트럼프로서는 전국을 누비면서 선거 캠페인에 몰두해야 할 시점에 한두 달가량을 이렇게 주간 시간대를 법정에서 보내야 하는 셈입니다. 공소장에 담긴 범죄 사실은 트럼프가 혼외 성관계 발설을 막으려고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선 직전 데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하고 해당 돈을 코언에게 변제하는 과정에 회사 장부에 법문 자문료로 위장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트럼프를 기소한 알빈 브렉 맨해튼 지방검사장은 재판 과정에 트럼프가 다른 범죄를 숨기고 속이려는 의도로 기업 문건을 위조해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기업 문건 위조만으로는 경범죄에 불과하지만 대선 도전에 방해되는 불리한 정보를 감추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인 만큼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브레그 검사장 주장인데요. 이를 위해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데니얼스 관련 범죄 사실 외에도 트럼프 측이 선거에 불리한 정보를 사들인 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묻어버리는 catch and kill 수법을 활용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배우 캐럴 맥두걸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하고 한때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타블로이드지인 내셔널 인콰이어가 맥두걸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독점 보도 권리를 사들인 뒤 이를 묻어버린 게 대표적인 예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내셔널 인콰이어 모회사 AMI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패커는 트럼프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만 트럼프는 맥두걸과의 혼외 관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인콰이어는 뉴욕 맨해튼 트럼프 타워 도어맨에게도 3만 달러를 지급하고 그가 주장한 트럼프 혼외자 의혹 독점 보도권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매체들은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마이클 코언이나 스토미 데니얼스 그리고 패커 그다음에 그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캐럴 맥두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하고 사랑에도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인터뷰에서 인사이드 에디션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힌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증인으로 이렇게 재판에서 증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TV에서 비출 것 같아요. ABC, NBC, CBS, CNN, 팍스부터 해가지고 다 보도를 하겠죠. 그리고 트럼프도 법정에서 증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판에서 증인석에 설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증언하고 진실을 말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유튜브 검색창에서 어떻게 보는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원용석 뭐만 쳐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원용석의 진실정치 클릭하셔도 되고 라이크하고 구독 버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 충격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가장 최근 방송은 살인도 저지르는 주택 무단 점거, 테일러 스위프트는 딥스의 음모인가, 죽기 전에 바꿔 대법관 교체 음모, 그 다음에 세계 언론을 컨트롤한다. 제가 단독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꼭 많은 시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거 트럼프 케이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